이 부분은 처짐과 꺼짐이 동시에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독 눈에 좀 띄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장님한테 얘기 들은 게 송도에서 40, 50대 어머님들 원장님 얘기를 많이 한다고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궁금하네요. 그거는. 처음부터 병원을 운영할 때 목표가 항노화? 요즘에 영노화라고도 하는데 늙는다는 거, 나이 든다는 건 누구나 싫어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일이거든요. 예전에는 다들 이쁘고 잘생기고 젊음의 그런 에너지, 뭐 생기 이런 게 있잖아요. 저도 요즘에 많이 느끼지만은 이제 나이가 들어감으로써 내가 늙어간다는 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병원을 차릴 때부터 컨셉을 그렇게 잡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예쁘게 늙어가는 것, 가능하면은 조금이라도 젊어질 수 있는 것, 그런 데 초점을 맞추고 이제 하다 보니까 필요성이 큰 나이대가 보통 40, 50대 분들이거든요. 3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까지는 젊으시니까 피디님처럼 30대 초반 아직까지는 내가 늙었다 이런 느낌은 크게 안 와닿잖아요. 그쵸. 예전같지는 않다 생각은 드시죠. 그쵸. 20대랑은 다르니까. 그쵸. 네. 그래도 아직까지 나는 늙진 않았어 이런 느낌 드신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40대 초반에서 중반 넘어가는 시기인데 저는 요즘 많이 느껴요. 하루하루가 다르다는 이런 느낌이 한 번씩 거울을 볼 때라든지 체력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내가 늙어간다는 걸 많이 체감을 하는 나이가 40, 50이고 거기서 나누자면은 50대는 사실은 이미 중년에서도 꽤 진행이 된 상태잖아요. 나이가 든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서는 항노화, 영노화, 나이를 먹는 거에 대한 나이가 든다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저항감 이런 게 가장 큰 인생에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노화가 됐다는 거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의사잖아요. 치료의 대상으로 보고 말을 했을 때 치료의 대상이라고 하면은 의사는 항상 증상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증상이 어떠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딱 세 가지 얼굴만 따졌을 때 중력의 힘을 거스르지 못하고 흘러내린다. 처지는 거, 꺼지는 거. 처지는 거랑 조금 다른 성격의 변화인데 또 한 가지 변화는 얇아지는 거. 처지는 거랑 꺼지는 거랑 얇아지는 거. 특징으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온단 말이에요. 동시에 옴으로써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팔자주름 특히 점점 길어져요. 사실 젊은 분들도 팔자주름은 다 있잖아요. 볼과 입술 사이 경계를 짓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원래 조금은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점점 길어지죠. 만화나 웹툰 같은 거 보면 나이 든 분들 표현할 때 보면은 딱 선 하나로 표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여기 하나 선 그으면은 20대가 50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입가주름, 그리고 우리 턱선, 피디님처럼 이렇게 갸름한 턱선, 이런 턱선이 점점 이렇게 뭉툭하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중턱도 생기고 그런 처지는 증상. 꺼지는 거는 어디냐면은 눈밑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눈밑보다 조금 아래, 앞 광대죠. 이 부분이 꺼져요. 그 다음에 코 옆에 여기에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팔자주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처짐과 꺼짐이 동시에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팔자주름 같은 경우가 유독 눈에 좀 띄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부위는 뭐 관자놀이, 옆볼이라든지 앞볼이라든지 볼륨이 줄어드는 거예요. 볼륨이라고 하면 부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통 볼륨이 꺼진다고 하면 피부 밑에 보면 지방이 있죠. 지방 조직이 감소함으로써 꺼지는 것도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뼈 자체도 작아지거든요. 골격 자체도 작아져요. 그래서 할머니들 보면 입이 쑥 들어가 있잖아요. 틀니 이렇게 빼고 보시면은 위턱이라 그러죠. 위턱 부분이 많이 작아져요. 그래서 안면부 중앙이 함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변화가 오기 때문에 꺼지는 거, 얼굴의 전체적인 선이 변하는 거죠. 그런 증상에 따라서 치료를 할 수가 있고 또 얇아지는 거는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골격을 이루는 건 단백질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양이 줄어들므로써 피부 자체가 흐물흐물해지는 거죠. 자세히 보면은 젊었을 때는 그런 것들이 튼튼하기 때문에 피부가 팽팽해요, 표면이. 그쵸. 주름도 없고 매끈하겠죠. 근데 골격 자체가 줄어들고 흐물흐물해지다 보니까 피부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는 거예요. 피부가 우리 푸석해진다, 얇아진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진행이 되면은 골이 생기겠죠. 주름이 되는 거겠죠. 거기에 맞춰서 증상별로 치료를 하는데 처졌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올려야겠죠, 다시. 그쵸. 올린다, 리프팅. 꺼진다. 꺼지는 거는 다시 채워줘야 되겠죠. 볼루마이징이라고 해요. 페이셜 볼루마이징이라고 하는데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얇아진다 있잖아요, 피부가. 이것도 채워주고 타이트닝 시켜주는 거예요. 팽팽하게 쫀쫀하게 타이트닝. 리프팅, 볼륨아이징, 타이트닝. 리프팅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올리잖아요. 네. 어떻게 올리면 되겠어? 잡아당기면 되겠죠. 안면 거상 수술이고 그렇다고 다 이게 처진 사람들 할 수는 없잖아요. 수술이라는 거는 회복 기간도 필요하고 부작용이라든지 합병증의 위험도 있어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겠죠. 그쵸. 다 수술할 수 없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대표적으로 기계 시술 같은 초음파 리프팅, 울세라 같은 아니면 실 리프팅, 우리 스레드 리프팅이라고 하는데 굵은 실을 얼굴 속에 넣어서 처져 있는 조직을 당겨서 올려주는 리프팅이
시술. 정리를 하자면은 리프팅 같은 경우는 수술, 안면 거상, 시술 같은 경우는 울세라 같은 초음파 리프팅, 아니면 실 리프팅. 원장님 그러면 번외로 고주파 리프팅은 포함되는 그쵸. 건가요? 고주파라는 건 제가 뒤에 또 말씀드릴 텐데, 사실은 리프팅이다, 타이트닝이다, 이걸 딱 구분해서 말하기 좀 애매해요. 고주파 같은 경우는 타이트닝 쪽이거든요. 차이가 뭐냐면, 리프팅인데, 울세라 같은 경우는 초음파잖아요? 초음파 특징이 조직 속으로 깊이 침투를 하는 특징이 있어요. 4, 5mm 정도. 4, 5mm라고 하면 막 이게 요만큼인데, 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 얼굴 피부 두께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는 피부를 관통해서 꽤 깊이 들어가는 깊이거든요. 깊이 들어가서 뭘 하냐면 근막 들어보셨죠? 얼굴이 여러 층이 있는데 5층으로 돼 있거든요. 세 번째 층이 근육층이에요. 근육층을 싸고 있는 근막 있죠. 이 근막층에다가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피부는 얼굴 달라붙어 있잖아요. 얼굴 가죽은 중간중간에 인대가 있어요. 유지인대라고 하거든요. 유지인대가 뼈에 다이렉트로 붙어 있는 곳이 있고 근육에 있는 근막에 매달려 있는 부위가 있어요. 그런 근막의 탄력이 떨어지면 피부가 매달려 있는 인대죠. 인대의 탄력이 떨어지면 피부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 근막에다 자극을 주는 거예요. 초음파 리프팅 같은 경우는. 고주파 같은 경우는 초음파처럼 그렇게 깊게 들어가질 못해. 피부 표층에 보통 작용을 하거든요. 네. 열 에너지를 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고주파 같은 경우는 피부 표면을 짱짱하게 만들어주긴 해요. 사실은 이게 타이트닝이죠. 피부를 쪼아주는 거니까. 그럼으로써 리프팅 효과가 따라오는 거예요. 치료를 리프팅이다 타이트닝 초점을 달리 봤을 때는 울세라 같은 거는 리프팅 쪽, 고주파, 써마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타이트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써마지 같은 경우는 피부가 타이트닝이 되면서 리프팅 효과까지 따라오려면은 기본적으로 처짐이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탄력이 너무 떨어지신 분들은 리프팅 효과까지는 못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적으로 좀 젊으신 분들 있죠. 30, 4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써마지 같은 고주파 정도 시술로도 리프팅 효과를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어요. 근데 50대 정도 되시면 이렇게 주름도 좀 도드라지시고 처짐 어느 정도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고주파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기를 사실은 피부 자체도 중요하지만 큰 주름들 있죠. 팔자주름이라든지 턱선, 우리 심술보, 불독살이라고 하잖아요. 네. 자울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의 큰 선을 변화를 주고 싶다. 개선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리프팅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안면 거상 혹은 울세라 같은 초음파 리프팅 쪽으로 비중을 두시고 치료를 생각하시는 게 좋다. 그럼 지금까지 3개 나왔었는데 리프팅으로는 안면 거상, 울세라, 실리프팅이었잖아요. 근데 원장님은 실리프팅은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의사 선생님들마다 성향이 있으시기도 하고 실 리프팅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 잘하시죠. 근데 네. 저는 왜 그러냐면 실 리프팅이라는 게 물리적인 한계상 그 실 자체가 유지 기간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6개월 이상 안 가거든요. 얼굴 속에다가 자꾸 뭔가 이물질을 집어넣잖아요. 우리 조직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얼굴 속에 자꾸 흉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노화가 과속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들으시면 사실은 실 리프팅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울세라도 마찬가지 상처를 만들기는 해요. 정도 차이가 좀 덜할 뿐이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실 리프팅은 자주 하시는 거는 추천을 드리진 않고 자주라고 하는 기준은 뭐냐면 연 단위로 하시는 게 좋다. 최소 1년에서 2년 이상 간격을 두시고 하시는 게 좋은데 보통은 저는 한 5번, 10번 정도 5년, 10년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해요. 실 리프팅 이후에 다른 시술들을 했을 때 반응이 없으신 분도 좀 있었고 수술을 할 때도 실 리프팅 많이 하신 분들은 안에 흉살이 많아요. 그러면은 수술할 때 아무래도 효과나 이런 것도 떨어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시술들을 추천을 드릴 때 제가 잘 아는 시술일 수도 있고 잘 모르는 시술일 수도 있잖아요. 우선은 제가 잘 알고 자신 있는 거를 추천드리겠지만 기준이 뭐냐면 이분이 내 가족이나 굉장히 가까운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거든요. 가족한테도 추천드리기 힘든 시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환자분들한테도 좀 권유를 안 드리고 해달라고 해도 말리는 경우도 있고 시술 같은 거는 꾸준히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실 리프팅 같은 거는 단점이 있다.